젊어지고 싶으십니까? 탄력적인 피부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냉장고에서 당장 이 음식들 버리세요. 오늘 드신 그 한 입이 주름을 키울 수도 탄력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노안 유발 식품 7가지를 줄이고 동안 식품 8가지를 늘리는 실전 식단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마을 촌장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늙어 보이게 만드는 음식들을 줄이고 젊어 보이게 만드는 음식들을 늘리는 실전 식단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헬스라인과 웹MD 그리고 이티스나텍 같은 믿을만한 의학정보 사이트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한 달 뒤엔 거울 보실 때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음식이 어떻게 우리 얼굴 나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3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설탕 달라붙기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설탕이 피부에 탄탄함을 만드는 성분들에 달라붙어서 딱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고무줄이 오래되면 딱딱해져서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헬스라인과 웹MD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과정이 피부 탄탄함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걸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 안의 염증과 녹슬기 현상입니다. 우리가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가공된 고기를 자주 먹으면 몸 안에 불이 나는 것처럼 열이 생기고 세포가 녹슬어가게 됩니다. 마치 철이 비에 젖으면 녹쓰는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피부 색깔이 탁해지고 늙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혈관이라는 우리 몸의 도로와 물, 그리고 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거나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몸이 부어오릅니다. 또 혈관이라는 몸의 도로가 넓어지면서 얼굴이 빨갛게 되고 구멍들이 커 보이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를 훨씬 늙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우리를 늙어 보이게 만드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 음식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달콤한 과자나 케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음식들은 아까 말씀드린 설탕 달라붙기 현상을 일으켜서 주름과 처짐을 만들고 몸 안에 염증까지 일으킵니다. 헬스라인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단 음료를 매일 한 캔씩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부 나이가 평균 3년 정도 많아 보인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달콤한 음료 대신 물이나 달지 않은 차를 드시고 디저트가 드시고 싶을 때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이나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조금만 드세요. 처음엔 심심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매운 양념과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매운 고추장이나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너무 자주 드시면 얼굴 구멍들이 커지고 얼굴이 빨갛게 될 수 있어요. 물론 김치는 장 건강에 좋은 발효 음식이지만 너무 짜게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웹MD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부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름에 튀긴 음식들과 몸에 나쁜 기름들입니다. 치킨이나 감자튀김, 도넛, 전 같은 음식들은 세포를 망가뜨리고 늙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부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인공 기름들이 들어간 과자나 빵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는 가공된 고기류입니다. 베이컨이나 소시지, 햄, 어묵 같은 음식들에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 넣는 화학 성분들이 들어있고 소금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피부 늙기를 빠르게 만듭니다. 가공육을 자주 먹는 사람들의 피부 상태가 신선한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많은 술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주름이 생기기 쉽고 간이라는 우리 몸의 청소 공장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빨리 늙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피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5년 정도 많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얼굴이 빨갛게 되고 구멍들도 커 보이게 만들어요. 여섯 번째는 하얗게 만든 곡식들입니다. 하얀 빵이나 케이크, 하얀 쌀밥,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리얼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음식들은 혈액 속 설탕을 갑자기 많이 올려서 몸 안에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 탄탄함을 떨어뜨립니다. 이 때문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져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인공으로 만든 단맛을 내는 물질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공 단맛 성분들이 우리 몸의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음료나 무설탕 과자 같은 것들에 많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를 젊어 보이게 만드는 젊은 음식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작고 동글동글한 예쁜 열매들입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산딸기, 오디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작은 열매들에는 비타민C와 E, 몸에 좋은 색깔 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파란색과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E의 50배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서 나는 기름진 생선들입니다. 연어나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 말이에요.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라는 몸에 아주 좋은 기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염증을 진정시켜주고 피부에 물기를 공급해줍니다. 특히 연어에 들어있는 빨간 색깔 성분은 자연에서 나오는 선크림 역할을 해서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구이나 생선찜을 드셔보세요. 비린내가 걱정되시면 레몬즙이나 생강을 함께 사용하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쓴맛이 나는 진짜 초콜릿인 다크 초콜릿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코코아가 80% 이상 들어간 다크 초콜릿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진짜 초콜릿에는 몸의 항산화 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코코아를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게 25%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두세요. 하루에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러니까 10에서 20g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나쁜 영향이 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딱딱한 열매들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히 호두에는 비타민 E와 몸에 좋은 기름들이 풍부해서 피부와 머리카락에 윤기를 줍니다.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손바닥에 올려놨을 때 적당히 올라오는 정도만 드시면 되고 반드시 소금이 안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견과류는 그냥 먹어도 좋고 요구르트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뿌려서 드셔도 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한 번에 한 줌이면 충분해요. 다섯 번째는 초록색 채소들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보라색 양배추 같은 것들 말이에요. 브로콜리에는 우리 몸의 독소를 빼내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고 비타민 C와 K가 풍부합니다. 시금치에는 눈을 맑게 해주는 성분과 혈압을 낮춰주는 성분이 많아서 건강에 아주 좋아요. 특히 보라색 양배추인 적채에 주목해 보세요. 이 안에는 파란색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과 몸에 좋은 여러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기름기 관리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보라색 채소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의 피부 탄탄함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을 이런 채소들로 채워보세요. 생으로 먹기 어려우시면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시거나 국에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쌈을 싸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6번째는 빨간 무같이 생긴 비트라는 채소입니다. 비트에는 우리 몸의 혈관이라는 도로를 넓혀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혈액이 잘 돌아다니도록 도와줍니다. 또 빨간 색깔을 만드는 몸에 좋은 성분도 풍부한데 이건 열을 가하면 없어질 수 있어서 주스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여러 종류의 버섯들입니다.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에는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성분들과 몸의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D도 공급해줘서 건강에 아주 좋아요. 버섯은 볶아서 드셔도 좋고 국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전을 부쳐서 드셔도 됩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말려서 우린 물도 영양이 풍부해서 국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8번째는 노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섬유질과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그네슘, 혈압을 낮춰주는 칼륨이 풍부하고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 성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좋은 잠을 자는 것도 젊음의 비결 중 하나거든요. 다만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간단한 간식으로 반 개나 1개 정도만 드세요.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이라서 운동 전후에 드시기도 좋아요.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특히 칼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심장과 혈관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연에서 나는 음식으로 영양을 드시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영양제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일주일 식단 가이드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생각은 간단합니다. 매 끼니마다 색깔 있는 채소들을 절반,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을 하나, 현미나 귀리 같은 껍질 있는 곡식을 하나, 몸에 좋은 기름을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릭 요구르트 1컵에 블루베리나 딸기 1줌과 호두나 아몬드를 조금 넣어서 드시고 통밀로 만든 식빵 1장을 함께 드세요. 우유가 부담스러우시면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를 드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연어나 고등어를 구워서 드시고 브로콜리와 보라색 양배추로 만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뿌려서 함께 드세요. 밥은 현미밥이나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은 밥을 드시면 됩니다.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두부나 닭가슴살로 바꿔서 드셔도 좋아요. 오후 간식으로는 다크 초콜릿 작은 조각 몇 개나 바나나 반 개 정도가 좋습니다. 허기가 지시면 견과류 1줌을 드셔도 됩니다. 물은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는 두부와 여러 종류의 버섯을 볶아서 드시고 시금치나 케일을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만들어 드세요. 밥은 귀리밥이나 현미밥을 드시면 됩니다.
저녁은 아침, 점심보다는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단이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과일은 설탕 덩어리라서 안 좋다고 하던데요? 입니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인공으로 만든 설탕과 과일에 들어있는 자연 설탕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은 섬유질과 비타민, 모망산화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혈액 속 설탕을 천천히 올리고 몸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사과 1개나 바나나 1개 정도면 충분해요. 두 번째 질문은 영양제만 먹으면 되나요? 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을 기본으로 하시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최소한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영양제는 음식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일 뿐이지 음식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 질문은 자기 직전에 간식을 먹어도 괜찮나요? 입니다. 이건 피부와 잠 모두에 좋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음식을 드시면 위가 일을 해야 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러면 피부가 밤에 회복하는 시간을 방해받게 됩니다. 가능하면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현미밥이 너무 거칠어서 못 먹겠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럴 때는 처음에는 흰쌀과 현미를 7:3 비율로 섞어서 드시다가 적응되면 5:5로 그 다음에는 3:7로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보세요. 또 현미를 미리 2~3시간 물에 불려두시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다섯 번째는 비트 주스가 너무 역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비트만 갈아서 마시면 정말 흙냄새 같아서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사과나 당근, 오이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훨씬 마시기 쉬워집니다. 비율은 비트 1에 사과나 당근 1 정도로 섞어보세요. 여섯 번째는 이런 음식들이 비싸지 않나요? 라는 걱정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비용이 조금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병원비 절약되는 게 훨씬 큽니다. 그리고 제철 채소와 과일을 활용하시고 냉동 베리류를 사용하시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견과류도 큰 포장으로 사서 소분해서 보관하시면 경제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혼자 사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하기 어려워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시간을 내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채소들은 한 번에 데쳐서 소분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견과류도 한 줌씩 작은 통에 담아두세요. 또 간단한 샐러드나 과일 위주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는 당뇨가 있는데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식사 후보다는 식사 전에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베리류는 다른 과일보다 설탕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아홉 번째는 고혈압 약을 먹는데 주의할 게 있나요? 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나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인데 이런 것들도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열 번째는 위가 약한데 생채소를 많이 먹어도 되나요? 라는 걱정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채소보다는 살짝 데친 채소부터 시작해 보세요. 브로콜리나 시금치는 살짝만 데쳐도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찬 음식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온도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화를 부르는 7가지 음식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설탕이 많은 달콤한 음식과 음료, 매운 양념과 짠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과 몸에 나쁜 기름들, 가공된 고기류, 너무 많은 술, 하얗게 만든 곡식들, 그리고 인공 단맛을 내는 물질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 안에서 설탕 달라붙기 현상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일으켜서 피부를 빨리 늙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를 동안으로 보이게 만드는 8가지 음식들도 꼭 기억해 두세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작은 열매들,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바다 생선들, 쓴맛이 나는 진짜 초콜릿, 호두나 아몬드 같은 딱딱한 열매들,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초록색 채소들과 보라색 양배추, 빨간 무 같은 비트, 여러 종류의 버섯들, 그리고 노란 바나나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의 녹슬기를 막아주고 염증을 진정시켜서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 점은 이런 식습관 개선이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드시면 피부도 좋아지지만 더 중요한 건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위험도 줄어들고 심장도 건강해지고 뼈도 튼튼해진다는 점입니다. 젊어 보이는 건 덤이고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진짜 목표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 많이 마시기, 달콤한 음료 줄이기, 채소 많이 먹기,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한 달 뒤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부터 늙어 보이게 만드는 음식 7가지를 하나씩 줄이고 젊어 보이게 만드는 음식 8가지를 하나씩 늘려 보시겠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달콤한 음료 대신 물을 한 잔 더 마시시는 것, 내일 아침에는 요구르트에 베리 몇 개를 넣어서 드시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모든 내용은 헬스라인, 웹MD, 이티스나댓에서 발표한 믿을만한 의학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검증된 정보만을 전해드렸으니 안심하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특별한 질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젊게 사시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고 젊게 살아가요.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좋은 음식으로 몸을 챙기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매일매일 작은 기쁨을 찾으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100세 마을 촌장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